우리 몸은 체중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방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체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몇 킬로 안 빠졌는데 벌써 정체기가 왔어요. 보통 이 정체기가 얼마 동안 가나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반드시 한 번은 정체기를 겪게 되기 마련인데요. 다이어트 식단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나기까지 한다면 걱정이 되고 그러다 포기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다이어트 중에 체중이 잘 안 내려간다고 느껴질 때 이것이 진짜 정체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면 그 정체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감량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내려가던 체중이 느려지거나 2, 3일씩 체중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벌써 한 달 만에 정체기가 온 건가? 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 3일 정도 체중이 정체되는 것으로는요,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체기에 돌입했다라고 보려면 체중이 내려가지 않거나 혹은 올라가는 현상이 2주 이상은 지속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 초반에는 2, 3kg이 수월하게 빠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방보다는요, 수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금방 빠져버리는 수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은 빠지는 속도가 느린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체중이 잘 내려가다가 갑자기 체중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이때 정체기가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체기가 아니라요, 드디어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돌입한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며칠간 체중이 안 내려가면 정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감과 걱정이 몰려와서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요, 엄청난 요요에 덫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마저도 짧은 시간 동안 뺀 살보다 더 많은 살이 찌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짧은 시간 다이어트 이후에 곧바로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지방세포의 개수가 이전보다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뱃살이 어느 정도 빠지기도 전에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다시 요요가 오고 또 뱃살이 빠지기 전까지 갔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그렇게 쪘다 뺐다를 반복하면요, 오히려 뱃살의 지방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몇 배의 노력을 들여도 잘 빠지지 않는 몸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뱃살이 빠지는 걸 볼 때까지는 쭉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팔뚝살, 허벅지살도 함께 빠지게 될 거예요. 정체기가 아닌 상태를 정체로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체중이 느리게 빠지거나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이게 정체기인지 아닌지 혼자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살이 잘 빠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체중계인데요. 체중계에 나타나는 숫자는 체지방 외에도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만으로 살이 잘 빠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방이 잘 빠졌더라도 근육이 좀 늘었거나 물을 좀 많이 마셔도 체중은 어제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바디를 기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공간 또 같은 조명에서 비포를 한번 남겨보세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체중계보다 훨씬 명확하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지방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바로 시중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캘리퍼입니다. 이 캘리퍼를 활용해서 복부 지방을 2, 3주 간격으로 기록을 해두면 매우 정확하게 다이어트로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캘리퍼처럼 매우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도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줄자입니다. 저는 디지털 줄자를 활용해서 회원들의 허리나 엉덩이 둘레를 기록해 두는데요. 여성분이라면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 0.8 이하여야 적당하다고 합니다. 줄자를 활용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체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캘리퍼나 줄자까지 사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고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자주 입던 바지나 벨트를 활용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자주 입던 바지나 벨트는 체중과 별개로 체지방이 줄었는지 알려주는 나만의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평소 입던 바지가 헐렁해지고 허리가 남는다면 당연히 뱃살이 줄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여기 이런 방법들을 하나만 활용하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활용하면 혼자서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다이어트 정체기 자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체중계의 숫자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내가 정체기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들로 테스트 해봤을 때 2주 이상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지방이 늘고 있는 게 관찰된다면 정체기인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다이어트 정체기가 찾아왔을 때 정체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한 번쯤은 정체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들 포기하거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는 방법을 활용하면 정체기 없이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는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체중이 정체되고 있는데 오히려 다이어트를 멈추라는 말이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정체기에서 금방 빠져나오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2003년에 윈과 제프리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행되는데요. 다이어트를 의도적으로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3그룹을 나눠서 모두 14주간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요. 한 그룹은 7주간 다이어트를 하고 6주 동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3주간 다이어트를 하고 2주 동안 다이어트를 중단했고요. 세 번째 그룹은 다이어트를 14주 내내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요, 3그룹 모두 비슷하게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시행한 그룹에서 그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또 2017년에 이루어진 마타돌 연구를 보면요, 16주 동안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요. 한 그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어트를 했고요. 또 한 그룹은 2주 다이어트, 2주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2주 간격으로 진행한 그룹에서 거의 50% 더 많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시 대사량 감소도 훨씬 적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실험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했을 때에도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실시한 그룹이 감량한 체중을 더 오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요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활용하면요, 다이어트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도 요요가 찾아오지 않아서 감량한 체중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체기가 왔거나 정체기가 올 시점이 되면 1, 2주 정도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유지 칼로리는 현재 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하루 섭취 칼로리를 말합니다. 근데 내 유지 칼로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이걸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계산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유지 칼로리 계산기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유지 칼로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쭉 하다가 정체기를 만나거나 정체기가 시작될 쯤에 1, 2주 정도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섭취해 줍니다. 즉, 다이어트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정체기 없이 감량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인 저의 회원들은 보통 12주 이상 다이어트를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12주 이내에 반드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한번 하고 다이어트를 이어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될 시기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잘 해서 조금 마르신 분들이라면 정체기가 다소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2, 3주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이후에 1, 2주 정도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갖습니다. 반면 조금 과체중인 분들이라면 12주에서 길게는 16주까지도 다이어트 기간을 갖고 이후에 2, 3주 정도 다이어트 브레이크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잘 빼다가 정체기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 정체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응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던 지방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내 몸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쉬는 기간을 내 몸에게 좀 부여해 주는 거죠. 몸한테 다음 감량기를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하게
또 정체기 없이, 또 요요 없이 살을 빼는 데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잘 해내시면 또 새로운 감량기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자, 이처럼 정체기를 잘 극복하고 다이어트를 잘 해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체는 너무 빨리 빠지는 데 비해서 하체가 정말 안 빠지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다이어트 초반에 상체 위주로 빠진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뱃살이랑 허벅지를 빼고 싶은데 가슴부터 먼저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체에는 지방 분해하는 걸 도와주는 베타 수용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하체에는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알파2 수용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뺄 때 유난히 하체는 느리게 빠지고 상체는 먼저 빠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살은 보통 얼굴, 가슴, 복부, 하체 순서로 빠지게 됩니다. 알파2 수용체들이 많은 부위는요, 정말 안 빠진다고 느껴지는 곳들입니다. 이런 부위들의 지방을 빼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이 방법은 위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클립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살 빼면 무릎이 좀 안 아파질까요? 허리가 좀 덜 아파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몸무게 10% 정도만 빼도요, 통증은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체기 없이 다이어트에 잘 성공하신다면 자세나 관절 통증 같은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현대인들이 이 거북목 때문에 건강상으로나 미적으로나 고민이 많은데요.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의 경우에 거북목이 과해져서 뒷목에 유난히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버섯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섯증후군은요, 일자목을 더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살을 빼게 되면 뒷목에 있던 살이 줄어들면서 버섯증후군이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목 자세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뱃살이 많아져서 과하게 허리가 신전이 되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도 살을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개선되고 자세도 좋아지게 됩니다. 저는 8년 동안 현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이어트에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체중이 정체됐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요요 때문에 이전보다 더 살이 쪄버려서 체중 감량을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 인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생리학이나 영양학 같은 기초학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이어트라는 것이 단순히 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영양학과 생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고 원하는 몸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체기 때 오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2주 이상 체중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체중이 올라가기까지 한다면 정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3일 체중 감량이 안 되거나 감량 속도가 느리다고 정체기로 오인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체기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눈바디를 확인하거나 캘리퍼로 재거나 줄자를 활용하거나 평소에 입던 바지나 벨트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체중이 잘 내려가지 않더라도 정체 없이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도중에 특정 부위가 정말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라면 안 빠지는 살을 빼기 위한 전략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로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다면 덩달아 자세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이어트나 운동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